자, 앞서 선화증권이 발급되는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 두 가지의 경우다. 하나는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우리가 보통 그것을 재래 화물이라 그러는데, 이 재래 화물의 경우에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급되는 절차, 그리고 하나는 컨테이너 화물, 그죠? 컨테이너 화물이 발급되는 절차. 또 이 컨테이너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FCL 화물의 운송 절차가 있었고 LCL 화물의 운송 절차가 있었다. 자, 글씨가 다소 삐뚤더라도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 이렇게 해서 발급이 되는데, 이 선화증권은 앞에서 봤듯이 이 물품의 수치나 혹은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또 목적지에서는 이 정권과 상한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그 물품의 운송 조건을 기재한, 보통은 유가정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가정권이라 해서 물권적 유가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권을 양도하면 곧 그 권리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보통 인도스먼트, 즉 배서에 의해서 자유롭게 권리의 양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선박회사의, 즉 운송인은 선화증권과의 어떤 교환이나 상환이 아니라면 절대 물품의 인도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소위 인도받기 위해서, 즉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화증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선화증권의 기능을 통해서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화증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품의 수령증, 자, 리시트 오브 굿즈, 자, 물품을 수령했다는 수령증. 또 하나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에비던스 오브 컨트랙트, 자, 운송계약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 이 선화증권 자체하에서 물권적 유가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증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큐멘트 오브 타이틀. 자, 이것을 여러분이 RED, 자, 레드로 일단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레드는 리시트 오브 굿의 R, 그 다음에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E, 그 다음에 권리정권의 도큐멘트 오브 타이틀의 D라 해서, 선화증권은 빨간색은 아닙니다만은 선화증권은 빨간색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선화증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권리증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선화증권 자체가 물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바로 권리증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화증권이, 즉 이 선화증권은 그 정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정권상에 기재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 선화증권과 상한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한다면, 이 선화증권이 곧 화물이구나.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선화증권에 있어서 이 권리증권 기능이 있고, 또 이 권리증권이라는 것은 배서에 의해서 그 권리가 양도된다. 물품 자체를 인도할 수는 없죠. 송화인 자체에 의한 어떤 물품을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은 운송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리고, 이 서류는 은행을 통해서, 또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화인에게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권리를 넘길 때는 소위 배서에 의해서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의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선화증권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화증권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은, 앞서 우리가 학습한 그 운송 형태에 따른, 소위 운송 화물의 어떤 형태에 따른 운송 절차를 중심으로 한 선화증권의 종류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증권을 먼저 그 실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었냐 아니면은 아까 컨테이너의 운송 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부두의 운송인의 보관하에 수치되었는가에 따라서 소위 시프트 BL과 리시브드 BL로 구분합니다. 즉 시프트 BL 혹은 우리가 이제 온보드 BL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선상의 실제 물품이 선적이 완료되었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시프트 B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시프트 BL은 자, 우리가 좀 이따 실제 선화증권을 하나 보고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선화증권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와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은 시프트는 시프트로 시작을 하고 있고 리시브드는 리시브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프트라고 되어 있는 이 선화증권은 시프트 BL이고, 또 하나는 선화증권의 발급 일자가 있는데, 그 발급 일자가 그러면 이제 이 시프트 BL의 경우에는 실제 그 발행된 날짜,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선적일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하나의 선적 조건 중에 하나가 최종 선적 일자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선적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2020년 5월 3일까지 선적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날짜를 넘겨버리면 무역계약 조건을 위반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화증권상에 이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가 무엇이냐, 바로 그 선적 일자로 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발급 일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 이와 같이 시프트 BL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시프트 BL이라고 한다. 물론 온보드 BL이 기능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온보드도 적재란 뜻이죠. 시프트라는 것도 적재라는 것이고, 그런데 온보드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음에 설명할 리시브드 BL인데, 실제 리시브드 BL 하에서 실제 적재된 날짜가 선화증권에 보면은 적재된 날짜를 부기하는 그 온보드 노테이션의 그 부기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실제 선적된 날짜가 표시된 선화증권은 우리가 뭐 온보드 BL로서 굳이 구분을 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는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적 선화증권을 시프트 BL 혹은 온보드 BL이라고 한다. 자, 다음으로 리시브드 B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프트 BL에 대해서 실제 물품이 선적되지 않고, 자, 컨테이너 운송 절차에 보듯이 그냥 컨테이너 터미널에 운송인의 보관하에 수치하고 그 수치에 딱 하는 소위 증거로서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물품이 지정 선박에 선적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리 불능, 즉 송화인이 은행에 가서 대금을 결제받을 수 없는 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신용장에 뭐 리시브드 BL을 액셉트블 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으면은 관계가 없지만은, 대개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시프트 BL 아니면은 온보드 B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브드 BL은 안 되는데, 이 리시브드라는 의미는, 자, 앞서 우리가 시프트 BL은 미리 시프트라는 문구가 오른쪽 상단에 인쇄되어 있다 그랬는데, 리시브드는 그냥 리시브드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방금 이 신용장 거래에서 수리 불능이기 때문에 리시브드 BL은, 이 리시브드 BL을 수리 가능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온보드 노테이션이라는 본선 적재 표기, 보통 선화증권의 하단부에 가면은 실제 본선에 물품이 적재되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실제 시프트 온보드 베슬 뭐 가령 선박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몇 월 며칠이라고 기재가 될 경우에 요 날짜에 실제 물품을 일단 어떻게 했다가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치를 했다가 그 다음 이 날짜에 실제 선적됐다 하는 걸 표시하는 것을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온보드 노테이션이 되어버리면은, 요 온보드 노테이션이 되는 선화증권은 앞에는 리시브드 인증, 이 선화증권은
온보드 BL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신용장 거래에서 수리 불능이 아닌 신용장 거래에서 수리 가능한 선화증권이 된다. 즉 수치 선화증권 상에 그와 같은 본선 적재 표기 의미 그대로입니다. 실제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했다 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 선화증권으로 전환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본선에 적재되기보다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그냥 수치만 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것은 리시브드 비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리시브드 비엘은 수리 불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리 가능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선에 실제 물품이 적재되고 나서 그 적재된 날짜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 선화증권은 선적 전화증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시프트 BL과 리시브드 BL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이 선화증권의 하자 유무에 따라서 하자 유무에 따라서 클린 BL과 그리고 파울 혹은 더티 BL, 뭐 엉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은 파울 BL, 더티 BL 혹은 어떤 그런 하자 표시의 어떤 문구가 들어있다고 해서 크로즈드 BL, 뭐 언크로즈드 BL이라고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클린 BL에 대해서 파울 BL 혹은 더티 B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 적재 시에 물품의 상태가 양호하고 그 신고 수량대로 선적되어 선화증권상의 비고란에 운송물의 수량이나 포장 상태 등에 관하여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단서나 유보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BL을 클린 BL이라고 한다. 자, BL이 깨끗하다는 의미 자체가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선화증권상에 클린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그 하자 상태의 명시적인 단서가 없으면은 LC 거래에서 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리마크 안에 선화증권상에 보면 리마크 안에 특별히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통은 자 앞서 우리가 상단에 보면은 Shift on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 apparent 하면 외관상이라는 뜻이죠. 외관상 굿하고 좋은 상태로 소위 양호한 상태로 본선에 선적되었다 하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클린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선화증권의 이 리마크 안에 뭐 물품의 개수가 모자란다든지 혹은 뭐 깨졌다든지 파손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와 같은 상태의 하자 상태를 표시하고 있으면은 그 자체는 무슨 선화증권? 파울 혹은 더티 BL. 이와 같이 파울 혹은 더티 BL은 신용장 무역계약상의 제조건 중에서 수량과 관련되는 것이 많죠. 혹은 품질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역 조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리 불능이라는 어떤 그런 서류가 되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반드시 어떤 선화증권? 클린 BL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가 이 수화인 표시 방법에 따라서 자 선화증권에 보면은 이 컨사인이라고 해서 수화인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송화인이라 그래서 컨사이너라 그러고 물품을 받는 사람은 컨사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 컨사이니란에 특정 인명이 기재되는 것은 우리가 인명이 기재했다. 사람 이름을 소위 기재했다고 해서 이것을 김영식 선화증권, 스트레이트 BL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특정 인명이 기재된 거 한번 보세요.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물품의 수취인으로서 특정인의 성명이나 상호가 기재된 선화증권으로 그 특정인이나 기재된 사람만이 물품을 소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통할 수 없는 증권이고 배스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장 관계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죠. 신용장 관계에서는 송화인이 매입은행으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 개설은행이 최종적인 수입업자 즉 수화인에게 물품을 넘겨야 되는데 여기에 특정 인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렇게 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장 관계에 있어서는 이 김영식 선화증권은
유통될 수가 없다. 특히 술이 불능이라고 보고 그 선화증권은 반드시 지시식 선화증권이어야 됩니다. 오더 BL. 자, 오더 BL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큰 사인 안에 이와 같이 특정인 명이나 특정인 회사의 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 또는 뭐 to order of XX bank 대개는 개설은행이 뭐 표시가 됩니다만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통을 목적으로 한 B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에 배서해서 양도함으로써 이 선화증권 자체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선화증권을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신용장에서는 반드시 기명식 선화증권이 아닌 지시식 선화증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to order라고 기재를 하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송화인의 지시식, 즉 시퍼죠. 물품을 선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퍼는. 그래서 이 송화인의 지시식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 지시식의 소위 이 지시식 선화증권이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선화증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요 슬렌더드 BL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납 선화증권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최근 국제무역사 시험 문제에 이 슬렌더드 BL에 대한 개념을 아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 선화증권이 슬렌더, 우리 슬렌더 하는 것은 반납하다, 포기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단순 송금 방식에서 신용장 방식이 아닌 단순 송금 방식에서 매도인 측이 자기들이 수출 대금의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화인이 양육항에서 물품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송화인이 선적항에서 선화증권의 원본을 반납한다 해서 선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소위 포기한다는 뜻이죠. 반납한다는 것으로서 반납 선화증권. 그 선화증권의 어떤 종류라기보다는 이 매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통상적으로 선적을 하면은 그죠? 물품을 선적하면은 그 선적했다 하는 증거로서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신용장 가격에서는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은행을 통해 가지고 매수인에게 전달되었는데 지금 이 방식은 단순 송금 방식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발급받자마자 그 선화증권에 대해서 배설을 하고 그 선화증권의 권리를 갖다 그냥 운송인에게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운송인은 그 선화증권의 사본을 교부하고 이 그냥 사본만 아무 권리가 없는 사본만 매수인에게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품의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선화증권에 대한 권리권자의 매도인이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소위 반납 혹은 포기했다 하는 소위 그 슬렌더 노티스라 그럽니다. 이 슬렌더 노티스를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인, 자기의 운송인 대리점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뭐 이런 곳에 그냥 이 슬렌더 노티스를 보내면은 이 운송인은 매수인이 통상적으로 물품을 찾을 때 선화증권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선화증권이 없어도 그냥 그 인도 지시서를 발행하고 인도 지시서를 제시하면은 이 물품을 갖다가 소위 인도하는 이와 같은 선화증권을 슬렌더 BL, 그 소위 반납된 선화증권, 즉 선화증권의 종류라기보다는 이 원신용장에 대한 권리를 그냥 반납해버리고 이 반납했다 하는 표시를 소위 통지를 운송인이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BL의 원본 징수 없이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라는 지시가 뭐냐면 슬렌더 노티스예요. 즉 운송인은 원래 그대로 하면 BL 원본 전통을 회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 회수하고 그 대신에 BL상에 슬렌더라는 도장을 찍은 후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슬렌더 노티스를 양육항의 대리점에 송부하는 이런 방식의 선화증권을 슬렌더 BL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방금 보듯이 단순 송금 방식에서 매수인의
이 매도인의 물품 대금을 소위 사기 당할 염려가 없다. 즉 물품 대금을 회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든지, 또는 자 요즘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서류가 가령 은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용장 방식에서 이렇게 거쳐서 돌아가면은 매수인에게 돌아갈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걸립니다. 이런데 보통 적장에서 물품을 싣고 양육항까지 도착하면은 인근에 있는 우리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 걸리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도착하면은 물품은 벌써 도착해가지고 필요한데 서류가 없어서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물건은 먼저 도착하는데 서류가 없음으로써 소위 물품을 찾을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뭐 선화증권의 위기, 그래서 crisis of BL 혹은 BL이 crisis라 선화증권의 위기라 그러는데, 그런 선화증권의 위기를 타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또 이와 같은 슬렌더드 BL, 즉 슬렌더 노티스를 통한 선화증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단순 송금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령 발행한 은행이 굳이 신용장 관계에서도 발행한 은행이 자기 뭐 선화증권이 없어도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방식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은행이 그런 방법을 사용할 택은 없겠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주로 인근, 우리 동남아 인근에서 소위 이제 행해지고 있고, 선화증권의 뭐 이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화증권과 달리 그 권리에 대한 유통성이 없는 단순한 화물의 수치증만의 기능을 하는, 그래서 선화증권의 기능 중에서 그 권리증권의 기능이 없는 소위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C웨이빌, SWB라 그러는데, 유럽 쪽에서는 소위 이와 같은 반납 선화증권 대신에 해상화물 운송장, 즉 C웨이빌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이와 같은 동남아 쪽에서는 현재 이 슬렌더드 BL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운송 중에 여러분들이 이 슬렌더드 BL의 개념, 그래서 어떤 앞서 본 시프트 BL, 리시브드 BL과 같이 선화증권의 종류라기보다는 이 선화증권 자체에 대한 권리의 어떤 포기 내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도로 반납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슬렌더드 B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회차에 실제 선화증권의 이 모델 BL을 가지고 방금 학습한 선화증권의 종류, 또 특히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